안녕하세요. 마침내 법과 사랑에 빠지다. 마법사 김상윤 변호사입니다. 고심한 끝에 채널명을 짓게 되었어요. 사실 뭐 김변TV, 뭐 무슨 변호사 이런 채널명은 너무 흔해서 끌리지 않더라고요. 그런데 마법사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마법처럼 사건을 해결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,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마법사라고 할 생각입니다. 물론 변호사가 마법사는 아니에요. 변호사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것을 분해한 뒤에 이제 법리에 맞춰서 재조립하는 과정, 뭐 법률 용어로는 뭐 구성요건 내지는 뭐 요건 사실이라고 하는데요.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 사실을 재구성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렇다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. 오늘 말씀드리려는 사건은 의뢰인과 진짜 몇 시간, 몇십 시간씩 만나가면서 뭐 핸드폰 위치 기록까지 찾아가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사건이에요. 바로 연예인 전속 계약에 관한 사건입니다. 사실 연예인 사건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그 누구냐,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. 이제 보통 뭐 이름을 말하면 다 아는 사람이긴 한데 뭐 사건 당사자의 이름을 제가 언급을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지금 이제 예능, 드라마 이런 데서도 자주 보인다고만 말씀을 드릴게요. 이분이 처음 변호사를 찾아온 이유는 회사에서 정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.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배우나 매니저에게 욕설, 폭언을 하고 심지어 사생활 감시를 하고 부모님께까지 폭언을 했다. 뭐 이런 거였죠. 우선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연예계 실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해요. 뭐 TV에 나와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직업이고 뭐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죠. 당연히 소속사도 많고요. 이름만 대면 아는 큰 소속사들, 뭐 SM, 뭐 JYP, 뭐 빅히트, 뭐 이런 곳들은 자체적으로 법무팀이 있어서 그 내부적으로 이제 계약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.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세 군데만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작은 회사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회사들은 법무를 어떻게 하느냐? 보면은 공정위에서 나오는 표준 약관이 있습니다.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라는 것이 있어요.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오는. 이걸 보면은 계약 기간이 7년이에요. 어떤 직업이든 그렇겠지만 연예인은 특히 이제 긴 무명 시절을 거쳐서 오랜 시간이 지난 끝에 한순간에 이렇게 빵 터지거든요. 그런데 연예인을 한번 데뷔시키기 위해서는 참 많은 시간, 뭐 돈, 노력이 들어요. 보통 이제 교육, 뭐 미용 이런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거든요. 근데 이제 연기 배워, 노래 배워, 뭐 피부과 가, 성형외과도 가, 뭐 헬스장 가서 PT도 받아. 이거를 데뷔할 때까지 하고 심지어는 데뷔하고 나서도 해야 돼요. 말만 들어도 정말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겠죠. 그런데 아직 수익이 안 나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막대한 노력을 들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다른 회사 가서 데뷔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는 7년 동안 우리 회사를 통해서만 활동할 수 있다. 다른 회사를 통해서 오디션을 보고 작품 활동을 하고 이런 거는 불법이다 라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이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의 전부를 오로지 이 회사에게만 맡겨야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회사와 연예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입장에서는 연예인이 우리 회사에서 활동하고 수익을 창출해 줄 거라는 그 기대, 그 신뢰가 있어야죠. 반대로 연예인 입장에서는 회사가 기회를 마련해 준다. 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거나 뭐 오디션을 보게 해준다거나 그런 기회를 주고 이제 매니지먼트업에 집중할 것이라는 그런 신뢰가 필요하겠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정산을 제때 맞춰서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. 그런데 이 사건은 정산을 안 해줬어요. 뭐 똑바로 말하면은 정산을 안 해준 건 아니고 해주긴 해줬어요. 그런데 이제 뭐 이것저것 명목을 붙여가지고 뭐 비용으로 상계 처리한다 해서 사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없는 거예요. 우리가 카드를 쓰면서 뭐 어디에 얼마를 썼다 이런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기억하진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알 수 없는 명목을 붙이고 심지어 대표가 쓴 돈 이런 것까지 다 연예인 앞으로 달아놓고 공제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정산금이 남을래야 남을 수가 없죠. 이거를 3년에 걸친 내역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 양이 사실 너무 많았어요. 어쩔 수 없이 의뢰인과 저녁마다 이제 카페에서 만나서 상호명을 검색하고 거기다 이제 요즘에는 핸드폰 보면 타임라인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. 이제 출고 시에 처음부터 켜져서 나오는 기능인데 일부러 특별하게 끄지 않는 이상 계속 켜져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GPS 위치가 자동으로 기록이 돼서 그 핸드폰 타임라인 기록을 보면은 내가 어디를 갔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매일치를 다 확인을 한 거예요. 사실 진짜 노가다 그 자체죠. 이걸 다 확인하는 데만 몇 주는 걸린 것 같아요. 거기다 이제 뭐 카톡 자료들. 흔히 착각하는 게 이제 법원에다가 모든 거를 갖다 바치면 판사님들께서 이제 내 억울함을 풀어줄 거다. 이렇게들 생각을 하세요.
하지만 이거는 뭐 옛날 이제 뭐 조선시대 원님 재판이 사실 그랬죠. 이제 물론 과거에는 뭐 입법, 사법, 행정 이 삼권 분립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였고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서구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서 보면은 수사판사라는 제도가 있었어요. 뭐 많은 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보면은 한 부서에서 뭐 수사도 하고 뭐 재판도 하고 사실 어떻게 되겠어요? 뭐 우리나라 원님 재판도 마찬가지거든요. 원님도 원님이 수사하고 원님이 재판을 하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. 이제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조금 좀 그렇잖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나누게 된 거죠. 이제 현대 사회는 분업화의 사회라고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분업화를 한 거예요.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법원에서 재판하고. 그러면 이제 분업화의 장점이 뭐냐? 효율성이죠. 자, 그럼 효율적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? 일을 많이 할 수 있다. 그러면은 일을 많이 하면은 자, 판사도 일을 많이 할 수 있다. 그럼 판사가 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? 이거를 그냥 통으로 내면은 이제 판사가 이제 보지 않는다. 그러니까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부를 추출을 해야 돼요.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카톡 자료들. 사실 뭐 얼마나 뭐 카톡을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게 방대하겠어요. 그거를 이렇게 다 추출을 해요. 추출을 하고 자,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. 이거를 다 표시를 해줘요. 그렇게 해서 정제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. 오늘 영상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. 의뢰인과 소통이 중요하다고. 이게 사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. 이 많은 자료들을 변호사가 다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.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변호사는 처음 보는 자료예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변호사들은 이 자료를 보면은 뭐가 중요한지, 뭐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이 자료만 받으면은. 그러니까 의뢰인한테 계속 얘기를 들어야 돼요. 의뢰인이랑 얘기를 하면서 아 이게 중요하구나. 그러면 아 여기를 이제 제출합시다.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이 사건도 그래서 의뢰인이랑 함께 정산 내역을 이렇게 되짚어보고 회사에서 보내온 카톡도 확인하고 이제 그 외에 뭐 회사에서 매니저한테 보낸 메시지, 뭐 부모님께 보낸 메시지 이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하고 그런 자료들을 이제 다 하나씩 모아가지고 회사와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. 이 점을 입증을 해야죠. 거기다가 연예인 전속계약 사건은 사실 다른 사건이랑 다르게 특수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소송이 보통 한 1년 정도 걸려요. 연예인한테는 그 1년이 진짜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. 왜냐하면은 그 1년이면은 자기 인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회사랑 소송전에 돌입을 했고 그런데 회사에서 연예인을 얘 봐라 이러면서 묶어둔 채로 어디에다가 노출시키지도 않고 뭐 당연히 뭐 그냥 뭐 활동도 못하게 막아놓고 그렇게 해갖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거는 사실 연예인이에요. 그렇게 묶어두고 하면은 그게 다 증거가 되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유리합니다. 그런데 소송에서 유리하면 뭐예요? 상처뿐인 영광이죠 사실 그거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처분을 많이 해요. 사실 뭐 오늘 말씀드린 이 사건도 가처분이에요. 가처분은 본안에 비해서 이제 결과가 좀 빨리 나와요. 하지만 이제 다른 점은 본안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렵다. 오전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추가로 본안보다 가처분에서는 이게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 이거를 잘 소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부터 이제 결정문이 나올 때까지 한 2달 정도 걸렸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던 점은 어떻게 자기 회사 소속 연예인한테 이런저런 험담을 하고 그거를 뭐 부모님한테도 하고 막 여기저기 막 매니저한테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회사 마음에 안 드는 매니저는 매니저한테 급여를 안 줘요.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? 뭐 매니저 나가야죠.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. 그러면은 다른 매니저.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심어둔 매니저인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매니저를 통해가지고 막 뒷조사하는 거예요. 얘 오늘 뭐 했는지, 얘 오늘 누구 만났는지 이런 걸 다 뒷조사를 하는 거죠. 다행히 이제 소송 결과가 금방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처분이라서 2달 만에 나왔죠. 뭐 근데 이제 또 그 기간 동안 너무 자주 만났어요 이 의뢰인을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해져서 형 동생 하는 사이도 됐고 요즘에도 이제 방송에 나오는 거를 종종 보는데 그때마다 참 소송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또 TV에서 볼 수 있게 됐구나. 그때 사실 뭐 잘못됐으면은 뭐 계속 소속사에 묶여가지고 앞으로도 방송에서 못 볼 수 있었겠죠. 그래서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. 뭐 한편으로는 이제 연예인이 참 이렇게 빛나는 직업이지만은 그 이면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. 특히나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이제 외부와 단절된 채로 이렇게 소위 연습생 시절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약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본인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. 그래서 이제 더더욱 계약할 때 뭐 전문가 조언 아니면 이제 계약한 뒤에도 그런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. 물론 뭐 반대로 이제 최근에 있었던 뭐 여성 그룹이죠. 제가 알기로는 여성인데 뭐 어쨌든 그런 이제 그룹 사건들처럼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연예인들한테서 이제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. 뭐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이제 그 계약에 따라 가지고 연예인 측에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내지는 뭐 전속계약 무효 확인 해소 이런 걸 제기하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피고 내지는 피신청인으로서 이제 수동적인 입장이 되는데 반대로 이제 선제적으로 그런 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. 이 연예인이 계속해서 회사를 배제하고 활동을 한다.
그렇다면은 그 활동을 중단하라. 내지는 뭐 이제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소위 언론 플레이를 한다. 그러면은 그런 게시를 중단하라. 이런 내용의 각종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도 있죠. 이거는 뭐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가지고 뭐 딱 명확하게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연예인이라고 뭐 모두가 약자인 건 아니고 뭐 반대로 회사라고 모두가 강자인 것도 아니긴 한데 뭐 참 예 그렇습니다. 오늘은 이제 연예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사실 가처분이다 보니 효력정지라는 것이지 이제 뭐 본안으로 가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무효 확인 해소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. 이름은 사실 변호사들한테는 중요해요. 변호사들한테는 중요한데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한테는 뭐 이게 뭐 전속계약 효력정지인지 뭐 무효 확인인지 뭐 그런 것보다는 이로 인해서 사실 얻을 수 있는 것 그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.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그런 연예인 전속계약에 관한 사건 얘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